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가 하원위원회 중에서 세금 신고서, 이 하원위원회 중에서 세입위원회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거 세금 신고서를 지금 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한 상황이었고, 이거 작년에 벌어진 일인데 법원에 이거 보여줄 수 없다라고, 보여줄 의무도 없거니와 보여줄 수 없다라고 소송을 냈었고요. 근데 이 하급 법원에서는 트럼프 변호사가 계속 패소했습니다. 항소법원에서도 패소했고,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다가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지금 하원의 세입위원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신고서를 보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래서 지금 마지막 항소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법정에서 여러모로 좀 어려워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건 이외에도 지금 말어라고 습격과 관련된 건도 그렇고, 1월 6일 특별위원회가 소환장을 발부한 문제도 그렇고, 또 뉴욕에서 뉴욕주 법무장관이 민사 소송을 제기한 부분들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지금 법정 소송을 당하고 있는데 그 소송들에서 쉽지 않은 고전을 하는 모습들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에 대통령으로 다시 출마하는 길을 막기 위한 정치적인 노력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근데 이런 정치적인 노력에 법원이 객관성 있는 판결을 지금까지 못 내리고 있는, 오히려 지금 법원이 집권당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여태까지는 제가 보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살며시 가져보고 좀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머런 노리스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현재 변호사는 이 항소장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토되지 않은 채로 남겨진 DC 순회법원의 결정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것은 정보에 대한 의회의 요구를 둘러싼 대부분의 갈등이 소송당할 수밖에 없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순회법원에서 양당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선례를, 그러나 잘못된 선례를 확립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죠. 이제 우리가 알기에는 재산 신고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 공개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 신고서를 공개하는 것은 대부분 자발적입니다. 이걸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규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당시에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재산 공개를 하면서 세금 신고서 내역도 공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한데, 그게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안 한 것인데요. 개인 세무 보고서는 공개를 했습니다. 그거는 알려져 있는 거고요. 지금 문제시하고 있는 건 뭐냐면 트럼프 오르가니제이션, 회사에 대한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공개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건 공개할 이유가 사실 없는 겁니다. 회사에 대한 거니까. 그 회사는 아무리 개인 회사고 가족 회사라고는 해도 트럼프 개인과만 관련되어져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그런 의무가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공개하라라고 지금 자꾸 부추기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이제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DC의 순회 항소법원에서 나온 요청을 어떻게 처리하게 될 것인지, 그것이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뉴욕 포스트에서는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소송을 제기했던 곳은 연방 하원의 리차드 닐이라는 하원 의원이 이끌고 있는 세입위원회입니다. 리차드 닐 의원은 바로 이 분인데, 세입위원회는 납세자들이 요청하면은 선택된 의원들에게 세금 보고서를 줘야 한다라는 연방법에 따라서 지금 이 세금 보고서 요청을 한 겁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우리 연방 하원의 세입위원회 위원들이 당신 세금 보고서 보여주시오, 내시오 하면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트럼프 개인의 세금 보고서면은 내겠는데, 그게 아니라 트럼프 오르가니제이션, 회사에 대한 세금 보고서를 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연방법에 포함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지금 이제 변호사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변호사 측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2024년 잠재적 대선 후보의
세금 신고서에 대한 지속적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순전히 정치적인 의도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 이거죠. 리처드 닐 의원은 민주당 의원입니다. 매사추세츠주에.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 쪽에서 트럼프를 어떻게 해서든 털어가지고 먼지 나오면은 그거 가지고 뭐 기소를 하든 뭘 하든 나쁜 놈을 만들든 뭘 하든 하려고 지금 이제 대통령 출마를 못하게 막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거죠. 노리스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신고서를 요청하는 그 위원회의 목적은 국세청의 자금이나 인력 문제와 무관하며 모든 것이 대통령의 세금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관련있다. 이렇게 해서 창피를 주고 트럼프의 추종자들을 좀 떨궈내게 하고 반 트럼프 세력을 더 응집하고 목소리를 키우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의도다라는 겁니다. 이번 신청은 맨하튼에서 트럼프 오르가니제이션을 상대로 한 범죄 사기 재판이 시작된 당일 이루어졌다.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맨하튼에서는, 뉴욕에서는 지금 트럼프 오르가니제이션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이 되는 걸 보아도 될 텐데 굳이 이렇게 또 하는 것은 하여간 지금 어떻게 해서든 트럼프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트럼프 오르가니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자산 가치를 좀 부풀려서 세금 신고할 때는 축소해서 세금을 좀 덜 내고, 그리고 은행에 가가지고 은행 자금 빌릴 때에는 자산 가치를 더 부풀려가지고 더 많은 돈을 은행에서 빌려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금융 사기에 한다라는 이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조사가 시작이 된 지 2년이 훨씬 넘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렇다 할 만한 거리가 지금 잡히지 않고 있는, 제대로 된 형사 기소를 지금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지금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지경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 민주당은 트럼프 발목 잡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참 애처롭다. 뭐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것도 저희가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뭐 계속 지켜볼 것이고, 변호인단이 변호를 좀 잘 해주길 바라는데, 결국은 중간 선거에서 엄청난 레드 쓰나미가 몰아닥칠 것이기 때문에 올해가 지나고 나면 이것도 다 지나가리가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는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다라는 게 확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민주당이 아무리 트럼프를 잡아서 공격을 하려고 애를 써도 그게 먹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12월 말까지는 민주당한테 시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트럼프를 더 괴롭힐 시간이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올해가 지나고 나면 저들도 더 이상은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나가면 되는 일인데 지나 보내기가 참 힘드네요.